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다 되게 늦게 유학을 갔어요. 잘해야지 그나마 좀 될 것 같잖아요. 뭐 생활도 그렇고 뭐 영어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친구보다는 좀 나아야 되는데 하는 정신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었고요. 뭐 신분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유학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적인 문제에서는 첫 번째 접하는 건 리딩이었죠. 아 그래 난 리딩은 자신 있어. 근데 리스닝하고 스피킹은 내가 좀 부족하니까 그쪽을 좀 더 보완하고 가야지 라고 대부분은 생각을 하시는데 3시간 수업을 듣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화해야 될 분량은 70페이지 정도가 될 겁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그 분량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좋은 대학에 어드미션을 받았다, 높은 토플 점수를 받았다는 건데 진짜로 수업을 듣게 되시면 거기에서 오는 현타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이 법 같은 경우는 용어가 완전히 다르고 법의 체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나뉘는데요. 우리나라는 법의 규정을 중시하는 대륙법계를 따르게 돼 있고요. 미국 같은 나라는 판례를 중시하는 영미법계에 속하는 법학입니다. 체계가 다른 만큼 그 내용과 수업 방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법률 용어는 라틴어를 그대로 그냥 영어처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의 팁은 교과서가 될 만한 책들을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는 만큼 들린다. 아는 만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학을 실패하는 이유는 홀로 서기가 힘든 분도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도와주시고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일 경우에 결실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딱 떨어졌을 때 내가 운전도 해야 되니까 운전은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보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은행을 가서 어떻게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모든 것은 자기가 스스로 몸으로 부딪혀 볼 수밖에 없거든요. 혼자서 모든 걸 하다 보면 향수병 같은 것도 당연히 올 수 있고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한국에 대부분 있는데 시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기는 어렵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미국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새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야 되는데 한국에서의 생활에 너무 젖어서 그 생활만을 그리워한다면 학업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어렵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영어적으로나 공부적으로나 아니면은 사회생활에서나 내가 초등학생 같은 실수를 막 저지르고 하는데 아 괜찮아, 너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너 미국 생활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너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돼, 그렇게 용기를 스스로에게 줘야 되고 적극적인 성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가만히 있는 나에게 와서 말을 걸어주지는 않아요. 내가 그런 성격이 아니더라도 가서 아, 너 그 옷 어디서 샀어? 옷 너무 이쁘다, 발표 아까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움직이고 자기가 남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나의 친구가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신분이죠. 여러분께서 공부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정신적으로도 충분히 무장이 돼서 난 이제 정말 미국 사회에 당당히 발을 들여놓고 그들과 경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힘든 게 이제 신분이라는 문제가 걸립니다. 자유롭게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이 없을 때는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H1B를 이제 신청하게 되죠. 그런데 그 H1B는 추천제입니다. 20만 불을 받는 진짜 좋은 대학을 나와서 능력 있는 사람이나 커뮤니티 컬리지를 나와서 2, 3만 불을 받는 직장 초년생이나 주어지는 기회는 동일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추첨제가 아니라 연봉 순위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H1B를 줘서 미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어찌됐든 이 H1B가 결국엔 떨어지고 나면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직장을 알아보는 수밖에 없죠. 근데 한국이라는 회사에서 유학생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적인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는 조합,
하모니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유학한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게 치지 않는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단순히 공부만 끝마치고 왔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고요. 구글이든 애플이든 메타든 거기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을 때 그때는 정말 대우가 다르죠. 유학을 떠났을 때의 목적은 좀 더 좋은 회사에서 좀 더 좋은 연봉을 받기 위한 것인데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 마지막 단계에서 결실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도 잘 해야 되고 자립심도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사고도 가져야 되고 홀로서기도 가능해야 되지만 미국에서 살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신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신분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유학을 생각하실 때 미리 그것 또한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